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웬 20대 수용자 하나가 여자 교도관한테 대놓고 시비를 걸었어요. 쌤, 우리가 운동 좀 가르쳐 줄까요? 딱 이랬다니까요? 근데 불과 30초 뒤에 그 수용자는 바닥에 착 붙어서 끙끙대고 있었죠. 그 교도관의 정체를 알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 출신,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설의 특전사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기막힌 반전 스토리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장면들이 계속되니까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2023년 10월 청주여자교도소 삐익 새벽 6시 점호를 알리는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쿵 복도 저편에서부터 들려오는 또렷한 발걸음 소리. 근데 좀 이상했어요. 다른 교도관들이랑은 발소리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군인처럼 절도 있고 날카로운 발소리였죠. 이지한 교도관 32살, 키 167cm에 몸무게 55kg. 겉보기엔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녀려 보이기까지 한 여자였어요. 차분한 얼굴에 단정한 머리, 체구도 작았고요. 하지만 그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지아는 6개월 전 이곳으로 발령받았어요. 전에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딱 그 정도로만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과거를 아는 사람은 교도소장과 보안과장 단 2명뿐이었습니다. 사동. 20살 남짓한 여성 수용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사기, 절도, 폭행, 각양각색의 죄로 들어온 젊은 여자 30명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곳. 그리고 그곳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최서연 24살. 보험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살고 있었어요. 키 172의 훤칠한 체격에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사람들을 휘어잡는 성격. 사동의 다른 모두가 언니하고 따르는 명실상부한 왕초였죠. 서연에겐 아주 고약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들어온 교도관들 길을 죽여놓는 거였어요. 특히 젊고 만만해 보이는 여자 교도관이 주된 타겟이었죠. 새로운 쌤, 점호 시간에 서연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안을 불렀어요. 교도관님이라고 부르세요. 지안은 차분하게 응수했지만 서연은 피식 웃으며 다음 말을 내뱉었죠. 아이고 교도관님,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바람만 불어도 픽 쓰러지겠네? 그 말에 주변 수용자들이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지 23살, 절도. 오수진 22살, 폭행. 윤하늘 25살, 사기. 모두 서연의 최측근들이었죠. 저희가 운동이라도 좀 가르쳐드려요? 진짜 너무 약해 보여서 걱정되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안이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작 2초 정도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서연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의 세포가 위험 경고를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사나운 맹수와 마주친 느낌이랄까. 하지만 다른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존심이 그 본능을 눌러버렸죠. 어머,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무서워라 서연이 일부러 과장되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어라?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단순한 허세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뭔가 있어. 그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서연은 아주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서연의 본격적인 길들이기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탁실. 교도관님, 이거 좀 들어주시죠. 서연이 20kg짜리 세탁물 바구니를 지안의 발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일부러 물을 잔뜩 먹여 무겁게 만든 거였죠. 지안은 아무 말 없이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0kg의 무게를 마치 2kg짜리 물건 들듯 너무나 가뿐하게 드는 겁니다. 오, 힘 좀 쓰시네. 서연이 의외라는 듯 쳐다봤지만 금세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화요일, 식당. 어머나, 실수를. 서연이 일부러 국그릇을 지안의 제복 위로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지안의 팔에 그대로 튀었어요.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걱정하며 물었지만
지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요일 운동장. 교도관님, 배구한 게임 하시죠. 서연이 일부러 지안의 얼굴을 향해 공을 아주 강하게 스파이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영락없이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안은 마치 공이 날아올 길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살짝 비켜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떨어지는 공을 한 손으로 가볍게 턱 하고 받아냈어요. 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완벽했거든요. 목요일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남자친구 없죠? 혹시 노처녀라 시집 못 가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재미없게. 화라도 좀 내보든가. 하지만 지아는 끝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듯했죠. 선배 교도관인 김선아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 저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쟤들 기동순찰 때 CRPT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애들이야. 하지만 지안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적당한 때라는 그 표현이 이상하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숨을 죽이고 먹잇감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운동 시간. 모든 수용자들이 운동장에 나와 있을 때였어요. 서연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교도관님, 저희랑 같이 운동 좀 하시죠. 지금은 여러분들 운동 시간입니다. 아, 진짜 재미없다니까? 좀 활발하게 굴어봐요. 그러더니 서연이 갑자기 지안의 어깨를 손으로 툭 하고 밀쳤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힘을 줘서요. 지안이 한 걸음 뒤로 주춤하며 밀려났습니다. 어머나 죄송, 실수였어요. 서연과 그 무리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시끄럽던 운동장의 모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서연 씨. 네. 서연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방금 뭐 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요? 지안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을 뿐인데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제 몸에 손을 대셨네요. 아, 아니, 그게 누가 허락했죠?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잠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안이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조약돌이었어요. 최서연 씨, 저기 시계 보이십니까? 운동장 담벼락에 걸린 커다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거리는 대략 12m. 저 시계 분침하고 시침 사이에 정확히 던져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휙!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멩이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시계의 12시와 1시를 가리키는 바늘 사이에 명중했어요. 탁! 하고 돌멩이가 시계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운동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수용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안이 두 번째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이번엔 더 작은 거였어요. 저기 농구대 보이죠? 백보드 제일 윗부분에 밝힌 작은 나사. 저걸 맞춰보겠습니다. 거리는 좋게 10m가 넘었습니다. 휙! 이번에도 소름 끼치게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나사에 정확히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대박!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옆에 있던 강유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우리 언니 협박하는 거야? 유라가 지안을 향해 냅다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려 한 거죠. 하지만 1초, 아니 0.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왼발을 살짝 뒤로 빼며 몸만 반바퀴 돌렸어요. 유라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 순간 지안의 오른손이 유라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러운 동작으로 유라를 바닥에 제압했어요. 으악! 유라가 바닥에 엎어진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아프신가요? 지안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파요. 뒤에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지안이 유라의 손목을 살짝 비틀어 뼈를 원래대로 맞춰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다음부터는 정면에서 오세요. 그래야 다칠 일이 없으니까. 그 말에 운동장에 있던 30명의 수용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안이 운동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수용자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무서우면서도 미치도록 궁금했거든요. 제 소개를 제대로 다시 하죠. 지안이 제복 윗단추 3개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어깨에 헉! 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작지만 아주 선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독수리가 방패를 감싸고 있는 모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07 최정예 특임대.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용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적진 침투, 인질 구출, 요인 암살.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죠. 지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5년간 복무했고 해외 파병 3번, 대테러 작전 12번, 인질 구출 작전 7번. 단 한 번의 임무 실패도 없었습니다. 수용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0km 완전 군장으로 산악구보를 30분 안에 끝냈고 맨손 격투술 2시간, 사격 훈련 3시간, 이걸 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교도관이 되신 거예요? 지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래서 교도관이 되신 거군요? 네. 사람을 지키는 일, 그 일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윤하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짓들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탁물 무겁게 만들었던 거, 일부러 뜨거운 국업 찌른 거, 배구공으로 맞추려 했던 거, 뒤에서 제 욕하고 다닌 거,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회요. 수용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선을 넘었네요. 지안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몸에 손을 대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박민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같이 벌 받을게요. 서연이 언니 혼자 당하게 할 순 없어요. 그러자 윤하늘도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요. 강유라도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벌 받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렸어요. 지안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희가 뭘 할지 처음 만난 날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첫날부터 알았죠. 최서연 씨가 이곳의 리더고 강유라 씨가 행동대장, 윤하늘 씨가 머리를 쓰는 참모, 그리고 박민지 씨가 정보 수집 담당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교도관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등골에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를 제압할 수 있으셨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딸들이니까요. 지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몇몇 수용자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가장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운동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강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동이요? 네, 진짜로 강해지고 싶어요. 교도관님처럼요.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훈련 정말 힘듭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날부터 사동의 풍경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운동장에선 지안의 특별 훈련이 시작됐어요. 팔굽혀펴기 30개부터 시작. 실시. 으악! 못하겠어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센다. 하나. 아, 안 포기해요.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철봉 매달리기. 지아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했죠. 격투기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다.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마음가짐이 다르지. 화가 나서 휘두르는 주먹과 나를 지키기 위해 드는 주먹은 그 힘의 방향부터가 완전히 달라.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이 다른 수용자를 돕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수용자가 적응을 못하고 쩔쩔매자 서연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더라고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우리 쌤이 그랬는데.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래. 폭력적이기만 하던 강유라는 운동에 재미를 붙이면서 성격이 눈에 띄게 유순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건전한 방법을 찾은 거죠. 윤하늘은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소하면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훈련이랑 똑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박민지는 다른 수용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사동은 교도소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용동으로 뽑혔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선생님, 오늘도 운동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어제 본 검정고시 모의고사 결과부터 확인해 볼까? 사동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이곳을 교도소라고 생각할까요? 서연은 3개월 만에 근육량을 3kg나 늘렸고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쌤, 저 나가면 뭘 하면 좋을까요? 서연 씨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해보는 건 어때요? 정말요? 네. 다만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요. 강유라는 교도소 안에서 치른 검정고시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이제 대학 갈 준비해야겠네. 네, 체육학과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윤하늘은 출소하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박민지는 상담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지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선생님이 그냥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 뭔지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고 감싸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도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만만하게 볼까봐. 그래서 먼저 남을 공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자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걸요. 지아는 편지를 다 읽고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 나가서도 꼭 연락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네, 선생님, 꼭 좋은 사람으로 살게요. 서연이 출소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서연이. 서연 씨, 어떻게 지내요? 저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 상담해주는 일이요. 정말? 와, 대단하네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무작정 화내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해요.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라도 체육학과에 합격했어요. 하늘이는 사회복지학과, 민지는 상담심리학과 들어갔고요. 다들 자기 길을 찾았네요. 네, 전부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도소 사동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수용자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지아는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운동 가르쳐 주세요.
새로 들어온 수용자들이 지안을 보며 반갑게 외칩니다. 이제 사동에서 지안은 무서운 교도관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뭘 배우고 싶어요? 저희도 그 돌멩이 던지는 거 배울 수 있어요? 하하, 그건 좀 위험한데. 대신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부터 시작해보죠.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장실에서 지안을 불렀습니다. 이 교도관 정말 대단해. 사동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감사합니다, 소장님. 혹시 다른 동으로 옮겨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 문제 있는 곳들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왜지?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소장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단순히 수용자들을 교화하는 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출소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사회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연이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이지안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죠. 강유라는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운동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윤하늘은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가 되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박민지는 심리상담사가 되어 교도소에서 정기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지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모든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낸 건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희를 보고 어차피 쟤들은 안 돼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진짜 강한 전사는 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우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게 가장 기쁩니다. 지안이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와 강인한 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지안 교도관은 언제든 힘으로 수용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올바른 이끌어줌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넷째, 진정한 리더십은 공포가 아닌 존경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지만 존경은 사람을 스스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지한 교도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단정 짓는 대신 그 사람 안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현재 이지한 교도관은 여전히 그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수용자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 한 번으로 인생 전체가 끝나는 건 아니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지한 교도관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숨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이지한 교도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